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테리어랑 관계된 거예요. 인테리어 관련된 소송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몇 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등록 사업자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단종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등록 안 되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또 항상 이렇게 이 사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 정말 인테리어를 맡기거나 건설공사 맡길 때 신중하시고 정확하게 그 업체가 어딘지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실익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 케이스, 우리가 이번에 했던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도 환기시켜 드릴 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력벽을 철거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이분이 내력벽이라고 하는 게 천정을 받치고 있는 그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벽은 허물면 안 돼.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비내력벽을 철거해야지 내력벽 철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력벽을 철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 대수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력벽을 건드리는 건. 그런데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 했을 때 당장 원상회복하라고 이행강제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하는데 손해배상금 돈 들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과태료 부과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사가 늦어진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손해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사건 개요를 보시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에 관한 실내 건축 공사 도급을 했는데 공사 기간은 2020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5일, 일반적인 그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에요. 공사 대금도 4,150만 원. 그렇게 큰 인테리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내력벽 철거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이 피고가.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사 완료 이후에 주방하고 발코니 하수도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현관 중문하고 방문에 그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고가 뭐냐면 이렇게 내력벽을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거다. 또 하나는 하수도가 역류해서 생기는 문제점, 그 다음에 그 현관 중문하고 방문을 부실하게 시공해서 하자가 발생한 건 다 이거 채무는 이행했지만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력벽,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원상복구하는데 생기는 비용, 그 다음에 하자 보수하는 비용, 그리고 또 내력벽 철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비용, 과태료 부과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가 있으니까 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피고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언제 내력벽 철거 마음대로 했냐, 이제 오리발 내밀기 시작하는 거지. 당신이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내가 견적서에다가도 그렇게 적어서 냈지 않냐, 그리고 난 당신 지시를 받은 거지 내가 그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력벽에 대한 철거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떠넘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고가 그리고 이제 적발돼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니까 나는 내가 돈 들여서 직접 다 철근하고 벽돌 등 마무리 공사까지 시행했기 때문에 돈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송이 이래요. 처음에 우리는 명백해 보인다고 변호사한테 올 때 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이거 나쁜 놈이네. 그럼 바로 소송합시다. 그런데 그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우리 의뢰인이 내는 증거 그거 믿고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얘기한 거랑 다른 현상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잘해야 되고 또 경험이 많아야 그쪽에서는 어떻든가요? 뭐라고 하든가요?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 않든가요?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판결은 뭐라고 났냐면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이거 한 1,500만 원 정도 청구를 했어요. 돈 달라고 할 돈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결국 받은 돈은 420만 원밖에 안 돼요. 변호사 보수 따져보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근데 이 소송이 어려워요. 소송은 입장해야 될 게 많은데
물론 여기에서 실제 이익이 430만 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공사비 안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판결문을 보면 여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430만 원에 그 21년도 6월부터 5% 이자 내고 2022년 3월 17일까지 이게 그 선고기일까지예요. 그 다음날 선고기일 다음날부터는 12%를 계산한 금액을 돈을 내라 이런 판결이 나오고 나머지 원고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5분의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고가 더 많이 진 거예요. 5분의 3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하지만 소송에서 이렇게 전부 승소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피고 벽체 철거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한번 볼까요? 원고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수급한 것도 맞고 벽체를 철거해서 거실 확장하는 공사가 있었던 것도 맞다. 그런데 이런 허가, 그러니까 내력벽 부분에 대한 허가, 그 다음에 비내력벽 부분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가나 신고를 건축주한테 고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맞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공사가 직접 할 책임은 없지만 이 부분을 적어도 원고인 건축주한테 신고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과실이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원고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공사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랬으니까 시공사가 건축 허가나 아니면은 수선에 대한 허가라든지 아니면 신고, 비내력벽에 대한 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피고 입장에서는 이걸 왜 내가 해요? 이거는 원고인 건축주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쨌든 신고하도록 얘기 안 해준 과실이 있다. 일부 과실을 잡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력벽을 철거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내력벽을 복구하는 공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1282만 원이에요. 비내력벽을 갖다가 신고하지 않고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8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구공사비랑 지금 과태료로 인한 부분 두 가지 다 합치니까 이게 136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너 피고가 책임져라. 근데 문제는 내력벽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고 철거하면서 발생한 그 원상 복구안 되던 비용, 그 다음에 비내력벽에 대한 신고하지 않은 과태료 80만 원은 손해로 인정할 수 있지만 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시공사한테만 책임질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원고가 건축주 입장에서 네가 신고했어야지, 허가 받았어야지. 너 과실 지금 제한해야 되겠다. 얼마 정도 제한하냐? 35% 정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책임져야 되는 비용은 800만 원 정도로밖에 안 될 것 같다. 판사가 35%를 감액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고 입장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시공사가 안 한 부분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판사는 그래도 건축주가 해야 될 부분 안 한 건 당신 과실도 있으니까 감액했다. 근데 우리 원고가 주장해서 입주 청소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아까 얘기한 문이나 하수구 역류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 하자 보수비도 인정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베란다 역류하고 또 현관 중문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 47만 원도 인정을 했어요. 이건 너 잘못했다.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또 다 아까 이런 주장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감액은 법원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법원의 권한으로 감액을 한 거고 지금 상계를 해서 상계 주장. 이거 뭐냐면 대신 공사비 원고가 안 준 금액이 415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하자. 대등에 얘기해서 상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847만 원 하자보수비 그 부분까지 다 합친 거에서 415만 원 부분 공사대금 안 준 거 그거 상계하자. 그러니까 400만 원가량이 손해배상금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분이야 변호사 보수 드리고도 몇백만 원 손해 이익을 봤죠. 하지만 그 문제는 이게 또 항소했다는 거예요. 상대편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저는 그럴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웬만하면 합의하시고 끝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피고 쪽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300만 원 이상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쪽도 그러니까 감정이 그 날대로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항소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 재판을 또 받아봐야 되는데 저는 결코 이거 소송 가는 거 적합하지 않다. 한 번 받아봤으면 됐지.
1심 판결 받았으면 거기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자까지 정리하고 뭐 주라는 돈 다 정리하고 변호사 보수 줘야 될 돈 있으면 정리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소송이 한번 걸리면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무조건 소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합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하나의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